돼지는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가축 가운데 하나입니다. 삼겹살과 목살, 돼지국밥, 햄과 베이컨까지 한국인의 밥상은 물론이고 세계 여러 나라의 식탁에서도 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돼지가 언제부터 또 어떤 이유로 사람 곁에 머물게 되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역사는 지금으로부터 약 9,000년 전 인류가 농경을 막 시작하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중국 황허강 유역에서는 이 시기부터 돼지가 길러진 흔적이 확인되고 있으며 서아시아 지역에서는 무려 1만 년 가까이 거슬러 올라가는 가축화의 흔적도 발견됩니다. 즉, 돼지는 여러 지역에서 거의 동시에 인류의 삶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땅을 갈아보리와 밀쌀 같은 곡식을 심고 거두기 시작하면서 마을 창고에는 곡식이 쌓였습니다. 이 곡식은 단순히 사람들의 식량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숲속에 살던 멧돼지들이 굶주림에 지쳐 냄새를 맡고 마을 주변으로 내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밤마다 밭은 엉망이 되었고 농부들은 수확물을 지키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멧돼지의 날카로운 엄니와 거친 힘은 큰 위협이었고 농부들에게는 골칫거리이자 위험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시선은 달라졌습니다. 멧돼지는 곡식 찌꺼기나 버려진 음식도 먹었고 잡아두면 고기까지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멧돼지는 몰아내야 할 적에서 길러지는 자원으로 바뀌었고 인간과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인간이 멧돼지를 단순히 음식 찌꺼기를 처리하고 고기를 얻기 위해서만 기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멧돼지가 돼지로 길러질 수 있었던 이유에는 몇 가지 분명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잡식성이었습니다. 풀과 뿌리, 열매는 물론 곤충과 작은 동물, 심지어 인간이 버린 음식 찌꺼기까지 가리지 않았습니다. 농경 사회에서 이 성질은 큰 장점이었습니다. 남는 것을 줄이면서 그것을 다시 고기로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또한 번식력이 뛰어났습니다. 임신 기간은 약 4개월로 짧았고 한 번에 여러 마리를 낳을 수 있었습니다. 새끼를 다시 임신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길지 않았으며 끊임없이 고기를 공급해주는 창고와 같았죠. 성장 속도 또한 매우 빨랐습니다. 짧은 기간 안에 도축할 만큼 자랄 수 있었기 때문에 기른 만큼 곧바로 수확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환경 적응력이 뛰어났습니다. 다른 가축인 소나 말처럼 넓은 초원이 필요하지 않았고 마을 울타리 작은 우리에서도 잘 자랐습니다. 이 4가지 조건이 맞아떨어지면서 멧돼지는 사람 손에서 길들여지고 오늘날의 돼지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과거 농경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식량의 안정성이었습니다. 사냥에만 의존해서는 부족했고 계절마다 얻을 수 있는 양이 일정하지 않아 사람들의 삶은 늘 불안정한 식량 공급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돼지는 이 부족함을 채워주었고 돼지는 고기 외에도 쓰임새가 무궁무진했습니다. 가죽은 생활도구와 의복이 되었고 뼈는 장식품과 간단한 도구로 쓰였습니다. 지방은 비누를 만들거나 등불의 연료로 활용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버릴 것이 없는 동물이었습니다. 게다가 마을 울타리 안에서 기를 수 있어 넓은 땅을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돼지는 공동체 생활 속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여러 동물들이 가축화되던 시기, 왜 특히 돼지가 고기 생산의 중심이 되었을까요? 사슴은 겁이 많아 울타리를 가볍게 뛰어넘어 도망갔습니다. 소와 말은 번식 속도가 느렸고 당시 농경 사회에서는 고기를 얻기보다 밭을 갈고 짐을 나르는 노동력이 더 중요한 가축이었습니다. 토끼는 번식은 빠르지만 얻을 수 있는 고기의 양이 적어 대량 사육에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비해 돼지는 무리를 이루며 살았고 사회성이 있었으며 인간이 마련한 환경에도 쉽게 적응했습니다. 이 차이가 돼지가 선택된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돼지는 단순한 가축을 넘어 문화적 상징이 되었죠. 동아시아에서는 풍요와 번영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한국에서도 돼지는 큰 의미를 가졌습니다. 삼국시대의 기록을 살펴보면 고구려와 신라, 백제에서 모두 돼지를 사육했다는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삼국사기에는 돼지 도살과 제사에 관한 기록이 등장하며 돼지는 이미 농경사회의 중요한 자원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신라 왕경, 오늘날의 경주 주변에서는 돼지 사육 흔적이 발견되었고 돼지고기가 잔치 음식으로 쓰였다는 기록도 확인됩니다. 삼국유사에도 백성들이 돼지를 제물로 바쳤다는 내용이 전해지며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 돼지는 더욱 뚜렷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돼지 관련 기록이 자주 등장하는데 지방 관리가 백성들에게 세금으로 거둔 것 가운데 돼지를 바쳤다는 사례도 남아 있습니다. 제사상에 올리는 돼지머리는 풍요와 재산을 상징했고 이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시 농민들에게 돼지는 단순히 먹을거리가 아니라 가계 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자산이었습니다. 돼지를 얼마나 기르느냐가 한 집안의 살림살이를 좌우하기도 했습니다. 조선 후기에는 마을 단위로 돼지를 공동 사육하여 잔치와 의례에 활용하는 풍습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고사를 지낼 때 돼지머리를 올리는 전통은 남아있으며 돼지꿈은 재물과 복을 상징하는 길몽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돼지는 문화에 따라 상징이 달라졌습니다. 동아시아에서는 풍요의 상징이었지만 중동 지역에서는 달랐습니다. 더운 기후 탓에 고기를 오래 보관하기 어려웠고 위생 문제와 질병의 위험이 컸습니다. 여기에 종교적 규범이 더해지면서 돼지고기는 철저히 금지되었습니다. 같은 돼지였지만 문화와 종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의미를 지니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돼지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고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국의 삼겹살 문화, 서양의 햄과 베이컨, 각국의 전통 음식 속에 늘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는 또 다른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대규모 사육이 불러오는 환경 오염 문제, 사료 자원의 불균형, 항생제 사용으로 인한 우려, 그리고 동물 복지 문제가 그것입니다. 특히 한국은 1970년대 이후 급격한 산업화를 거치며 양돈업이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현재 한국은 연간 약 1100만 마리 이상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으며 국민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은 약 55kg으로 세계에서도 상위권에 속합니다. 대형 농장이 주를 이루는 산업 구조가 자리 잡았고 사육과 유통, 가공까지 체계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돼지는 농업 경제의 중요한 축입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돼지고기 생산국이자 소비국으로 전 세계 돼지고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유럽 역시 햄과 소시지를 중심으로 돼지고기 소비가 활발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환경적 비용도 큽니다. 대규모 양돈업은 메탄가스 배출, 수질 오염, 토지 사용 문제를 일으키며 아프리카 돼지열병 같은 질병까지 산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줄이고 극복할 것인가는 인류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돼지가 가축이 된 이유는 단순히 맛이 좋아서만이 아니었습니다. 잡식성, 빠른 번식력, 성장 속도, 뛰어난 적응력. 이 네 가지 특성과 안정적인 자원을 원했던 인간 사회의 필요가 맞물리면서 가능했습니다. 그렇게 돼지는 수천 년 동안 인간과 함께하며 삶과 문화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만약 돼지가 길러지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의 식탁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돼지는 단순한 가축을 넘어 인류 역사와 문화를 비추는 하나의 거울입니다. 이번 영상을 보시고 꿈속에 돼지가 등장하길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채널 성장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